자, 일단 한번 읽어보니까 뭐 남으시는 게 있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상한 오케이. 엘빈 토플러가 바라보는 부의 미래는 뭔가요? 가치가 좀 변한다는 거.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거의 600페이지에 달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읽어봤지만 그리고 이제 이 독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어제 들어서 쭉 봤어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엘빈 토플러하고 하이디 토플러하고 좀 요약본을 해줬으면 참 좋겠지 않았느냐. 네? 청소년부의 미래라고 나왔어요. 그쵸. 청소년부의 미래라고 이렇게 쉽게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그냥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죠?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원래 이제 토플러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책, 예전에도 미래 쇼크나 제3의 물결 같은 책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장황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팀장님은?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는 감동을 좀 받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를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쓰는 과정에서 쓰는 도중에 이미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말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는 이미 과거이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토플러가 바라보는 미래가 밝나요? 아니면 어둡나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엘빈 토플러가 아마 이 책을 썼을 때 독자들한테 던지려는 메시지가 그거일 거예요. 미래는 이러하다가 아니라 미래를 읽는 네가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라보는 방법이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치, 제도 모든 면을 다 보려다 보니까 은근히 복잡성이 있어요. 은근히 복잡성이라는 게 이 책 자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번 이제 부의 미래를 볼만하다라는 건 토플러가 말하듯이 또 누가 말하듯이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게 일단 되게 유리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토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세운다, 뭐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이 향후에는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의 미래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 말로 가면 뭘로 변해요? 트렌드라는 말로 변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개인이건 미래건 간에, 아니 개인이건 기업인 간에 장기적인 미래, 단기적인 미래를 좀 세울 줄 알려면 일단은 미래를 자기가 본다라는 것보다 뭘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미래를 자기가 이렇게 맞췄다 틀렸다라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이 엘빈 토플러의 이 책은 잘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엘빈 토플러가 어떤 가설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료를 찾아 모았을까요? 아니면 찾다 보니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됐을까요? 찾다 보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보다 보니?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 이렇게 미래가 되더라. 아니면은 어떤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는 예를 들어 인사이트를 갖고 책을 쓴 건가? 뭐가 전자냐, 뭐가 후자냐? 보다 보니 미래가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반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보다 보니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미래라기보다는 좀 언제나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나 이런 좀 위대한 좀 유명한 사람들 보면 통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거를 책으로 쓰려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가설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뭘 떠나서
미래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엘빈 토플러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래가 A로 되든 B로 되든 C로 되든 D로 되든 여러분만의 미래에 대한 가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설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왜 제가 이제 후자도 맞긴 한데 왜 그러냐면 후자는 뭐 하다 보니 미래가 나온다라는 식견을 가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먼저 생각해 보는 거가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이 지나고 나서 그걸 보고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과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엘빈토플러의 유해 미래에는 물론 이제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진 않지만 스마트폰의 그 미래 생활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미래학자들이 내놓는 거에 대한 증거 기반에는 보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거기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뭐 20년 후에 그 사이트맵 같은 거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쓰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이긴 하지만 경제학자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서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걸 잘 현상을 설명을 해서 시장을 준비하게 하느냐의 뭐 결과적인 그 차이라고 본다면 저는 준비하게만 하고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기반이 없이 이렇게 소설 쓰듯이 내놓은 상상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두 번째가 맞지 않나. 아, 그럼요. 네. 제가 말하는 건 아무 근거 없이 썼다라는 건 거의 소설, 물론 여러분 소설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영화도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런 접근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어떤 근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 추이회사법이라는 거죠. 이 책에도 아주 잠깐 소개가 돼요. 그냥 한 단어 정도 소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될 거다라는 게 가장 미래를 단순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자니까 쟤는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게 이제 추이회사법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미래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빈 토플러는 미래를 그렇게 단순하게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복잡성을 줘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 추이회사법이라는 것보단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토플러의 책은 쭉 읽다 보면 철학적인 냄새가 더 많이 풍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미래학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책을 쓸 때는 되게 멀리 써요. 그죠? 막 2, 3년 막 이렇게 땡겨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연구원에서 매년 연초에 이번 연도에는 뭐 이럴 거다, 이런 연도에는 이럴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미래를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학자들이 보는 팩트를 중심으로 보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전혀 없이 근거 없이 보는 또 뭐가 있어요. 점쟁이들도 보자. 그죠? 점쟁이들은 뭔가 이렇게 신적 부분에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고 과학자들은 뭐예요? 어떠한 근거하에서 미래를 보는 거고 또 뭐 보는 방법은 시스템 시어리라고 있죠? 시스템 다이내믹 시어리라는 거를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또 포자라는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자기만의 가설력이 있으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 발전을 했다라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이 팩트가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건 결국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뭐 전자서 결제가 뭐뭐 하고 뭐 이런 경향도 있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또 사람들의 그런 자유 언론이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되려 후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떠한 팩트를 보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최후회사법으로 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를 자꾸 내다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터지고 뭐를 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석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본다고 하면 분석하는 기간에 이미 그 데이터가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미래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느끼면 그거는 그 즉시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아마 제가 이제 만나는 뭐 이런 교수님들이나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런 게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인사이트가 되게 강하세요. 통찰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책으로 쓰려다 보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뭐 했고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얘기할 땐 일단 어떤 거를 조사하려고 시간을 쓰기보단 일단 느껴보시는 게 더 빨라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안 온다라는 걸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것보단 여러분이 오랫동안 느끼려다 보면 뭐예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애가 딱 왔는데 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떤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을 던지자. 공을 던졌는데 이렇게 날라와.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최후회사법으로 통과해보면 일직선으로 가다 보면 내가 맞는다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딱 맞아. 그러니까 변수는 되게 많아, 이 순간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공이 던지는 순간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몸이 그냥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복싱 선수들은 복싱을 할 때 몸이 반응을 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뭐 한다라는 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이 돼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죠? 근데 미래는 뭐예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엘빈 토플러가 프롤로그에 이런 말을 해놨죠? 겸손하게도 이런 말을 해놨어. 모든 것은 다 아마도일 것이다. 그죠? 아마도, 그러니까 maybe일 것이지 will be는 아니다.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뭐예요? 미래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신이 아니라면요. 근데 여러분이 미래를 분석해서 뭐 하는 것보단 자꾸 미래를 느껴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미래학자가 되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사례를 대지 못하면 뭐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요새 구글이 막 인터넷 막 확장하고 있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그죠? 이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요새 여러분, 그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하니까 진짜 안 좋아져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 좋아질 거라는 근거를 끌어모아요. 그쵸? 근데 그걸 끌어모으는 순간 뭐예요? 된다라는 근거도 되게 많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미 마음을 안 주는 거죠. 왜요? 안 될 거라는 게 일단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후자도 맞고 전자도 맞는데 순서를 따지고 보자면 전자가 먼저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미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낯선 사람들과 지인과 아닌 관계에 있다 보면 뭐예요? 제가 그러겠죠. 뭘 근거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점쟁이들은 근거가 뭐죠? 신발이죠. 신발.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의 근거고.
자, 일단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왜 미래에 대한 걸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 드렸냐면, 미래를 보는 게 자체가 사람을 되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기획하는 걸 뭐라고 해요? 미래를 기획하는 방법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딱 하나의 방법을 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많은 방법. 여러분 다수가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수가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게 더 먹힌 적이 더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 법칙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고, 소수자의 법칙이라고 하고, 얼리 어댑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또 소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또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면은 융통성이 생기고 좀 열린 마음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저한테 옛날에 해준 말인데,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는 미래가 설레임으로 해석이 된대요. 근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래가 두려움으로 해석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라고 해서 다 설레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한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라는 게요. 예. 향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자면 몇 년에서 몇 년의 미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다음 순간이 바로 미래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운다, 미래를 본다, 미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딱 포괄적으로 몇 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뭐를 하려고 하느냐 목적성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그저께 제가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오케이? 근데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아니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그 전공이 되게 유망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전공을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졸업할 쯤 되니까 보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어떤 직업군이,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어떤 직업군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산업의 인프라라는 게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만들어져야 직업군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분은 최소 4년 후를 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4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그거를 만든 대학은요 4년 후까지 생각 안 해요. 그 만든 대학은 지금 당장 신입생들을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 더 급하거든. 혹은 5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나서 해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 생각하니까 4, 5년 후에 지금 와서 이제 멍찌는 거죠. 혹은 기업이 어떤 거를, 기업은 여러분 보면은 1년 단위로도 세우죠. 여러분 야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1년 단위로 세울 것 같아요. 걔네들은 책에서는 0.5초 단위로 세운다고 해요. 0.5초 단위로. 왜냐하면 디지털 비즈니스는 정말 빠르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에너지 개발 이런 사업은 미래 개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 아니요, 한 30년. 그쵸. 2, 30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매 순간 미래는 시작이 된 거죠. 책에도 나온 말이 있죠. 한 번 담근 강물은 두 번 담글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물에 담가버린 강물은 뭐예요? 이미 그다 강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우리 교수님은 맨날 미래를 막 10년, 20년 후를 보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졸립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미래를 당장 내일로 보도 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근데 너무 멀리 봐도 뭐야? 너무 무대뽀져. 그런 말 있잖아. 그거 왜 태어났니? 죽을까? 왜 먹니? 배고픈가? 너무 널리 봐도 문제고 너무 짧게 봐도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막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그때그때 미래를 보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미래를 끊고 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SF라는 영화도 다 미래를 근거해서 만드는 영화니까. 자, 일단은 이 책의 원제는 뭐죠? 그러니까 그렇죠. 혁신적인 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Revolutionary Wealth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는 제목이 좀 안 맞으니까 부의 미래라고 이렇게 딱 바꾼 거죠. 이 책을 엘빈 토플러는 이 책은 하이디 토플러하고 같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둘이 책을 많이 써요.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용접공도 하고 막 좀 이것저것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다 다뤄.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 예,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저는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미래를 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는 답을 안 줘. 답을 안 주고요. 생각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분 이 책을 잘 읽고 미래 쇼크나 이런 책을 보면 엘빈 토플러의 쓰는 스타일은요 반반이에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언제나 뭐뭐 할까 뭐뭐 할까 뭐뭐 할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네가 지금 이 현상을 네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니 현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문맥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엘빈 토플러의 책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래는 뭐뭐다라고 본다고 보면 되게 실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낚는 것보단 고기 낚는 법을 아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이 좀 있죠. 자, 부의 미래. 일단 이 책은 일단 부란 뭐냐부터 나와요. 부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 부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이 이런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역사도 되게 많이 다룬단 말이야.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 부가 뭘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자, 여러분. 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은 부의 미래이기 때문에 부라는 걸 알자라고 해서 들어가요. 부가 뭐냐? 이 사람 밑에 이게 현상이라면 여러분 현상이 이렇게 있고 내 욕망이 내 현상이랑 똑같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고 100만 원을 벌고 싶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야? 언제나 인간은 욕망이 올라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욕망이. 그렇죠? 욕망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 욕망이 내 기대치를 올려버려. 내 현실은 여기고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럼 뭐가 나요? 그렇죠? 이 갭이 나요. 이 언제나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키운단 말이야. 예를 들어 30평에 살다가 30평 살았다. 그리고 그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뭐예요? 40평에 가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10평이라는 그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마이너스 해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해법이 뭐예요? 욕망을 줄이는 거. 이게 무슨 해법이죠? 이게 종교적 해법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오늘 제가 부의 미래 얘기도 조금 해드리겠지만 제가 여기 이제 섞어서 조금 제 얘기도 좀 해드리는데 마이너스 해법이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종교적. 금욕해라. 그쵸? 그쵸? 절제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예요?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뭘로 봐요? 죄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플러스 해법이라는 거죠. 욕망은 나쁜 게 아니다. 욕망이 왜 나쁘냐? 문제는 뭐예요? 현상을 올려버려라. 그렇죠? 이 해법을 가지고 쓴 나라가 인도고, 그렇죠? 이 해법을 쓰고 간 나라가 대부분의 서양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요기한테는 그런 거 주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던 아니면 어디 가서 뭐야? 저기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은 순례를 하던 뭐를 하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거는요. 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뭐가 맞냐?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쪽도 많이 와요. 그죠?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쪽도 많아요. 그죠? 이쪽이 많아지니까 동시에 뭐예요? 이쪽이 많아져. 이 얘기가 뭐냐면 서양의 국가를 잘 보면 물질적으로 되게 풍성하지만 뭐예요? 은근히 걔네들이 또 막 외계인을 믿는다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라는 걸 우리 시스템 다이내믹이라고 말을 해요. 전체가 틀이 잡혀져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물결치고 갈등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부라는 건 욕망의 소산이라고 보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제 부에 대한 해석이에요. 화폐로서의 돈이란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토플러는 이런 말하죠. 화폐로서의 돈은 부에 대한 일부분이다라는 말만을 하죠. 그렇죠? 난 아닌 것 같긴 한데 나는 돈이 부 같긴 한데 근데 말을 맞을 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꼭 부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돈 많다고 해가지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야 이렇게 말을 하자. 가능성의 축적물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그죠? 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많고. 그렇죠? 뒤에 다 답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말 하죠. 소용, 유틸리티다. 경제학자들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하나 해요. 소유가 만들어지려면 이 토플러가 한 얘기 중에 뒷부분에 참 많이 나오는 얘기 있죠. 소유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유가 있으려면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를 안 뺏길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있어야지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야? 경제는 제도와 함께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정치가 그지 같으면 경제도 안 좋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좋으면 정치가 좋아요?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제도 후에 경제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야.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동시화. 그렇죠? 동시화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컨버전시. 이 책은요 딱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미래는 짬뽕이라는 거예요. 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에드윈 토플러가 이 책을 내고 제가 이제 강연회 하는 거를 미국에서 비디오로 봤거든요. 책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딱 하는 얘기만 했어요. 우리나라 산자부에서도 초대받아서 한번 와서 얘기했죠. 딱 하나였어요. 통합화. 자, 모든 게 다 뭐예요? 한꺼번에 간다. 퓨전이다. 이 얘기야 결국요. 시간도 퓨전되고 공간도 퓨전되고 지식도 퓨전되고 인간도 퓨전되고 음악도 퓨전되고 다 퓨전될 것이다. 끝. 이거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은. 왜냐하면 결과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결과를 안단다라는 게 뭐예요? 이 책에서 말을 하자. 결과, 이것은 이거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정보야. 그죠? 이 책에서도 그러죠. 데이터라는 것이 SV 형태로 묶이면 정보가 되고, 그죠? 그리고 정보와 정보가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면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죠? 근데 미래는 짬뽕이다. 이건 정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왜 이게 그 짬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또 디벨롭 될 거냐라는 건 이 책의 요약부만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정보를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쓰글 놈의 그 내용을 쓰려고 600페이지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 책 보면은 골 때린 게 뭐냐면 레퍼런스가 한 30장 되죠. 레퍼런스가 30장 돼요. 오케이? 여기 한반도에 뭔가 이런 거 보면 제가 아까 왜 전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 쭉 보면 얘가 이제 그 책을 본 게 있죠.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옛날 자료란 말이야. 오케이? 뭐 어디 인터뷰 본 거. 어떻게 보면 엘빈 토플러가 그나마 많이 보는 거지만 엘빈 토플러도 미래에 대한 0.0000005%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가장 미래를 잘 본 문서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을 많이 주는 미래 문서가 뭐예요? 성경. 성경은 원래 다 과거서예요. 오직 하나죠. 요한계시록 하나만 미래서예요. 구약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서고, 신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선교한 그 복음순례 그거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거를 뭘로 보여준 거예요? 비전으로 보여준 거거든. 그걸 이렇게 바닥 쓴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팩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거든. 그죠? 이건 그러니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이게 진실이냐 안 진실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다 은유법과 비유법을 썼단 말이야. 그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제자가 물어보죠. 언제 오시나이까? 뭐래요?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하죠. 도둑이 언제 오는데요? 네가 방심할 때 오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래에서는 뭐뭐는 뭐뭐다라고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부한 인사이트를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개의 뿔이 만들어져서 안티크라이스트를 만들고 뭐 그걸 또 EU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노스트라무스의 그게 헨리의 성이냐 뭐하냐 말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미래서가 나와서 모양인데, 미래에 대한 건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곧 자동차 밖에 없어지겠지. 그렇죠? 그 뭐예요? 곧 여러 가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많아지겠지. 근데 엘빈 토플러는 그 본질을 보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 SF 영화는 누가 더 독특하게 보느냐인 것 같아. 그렇죠? 누가 더 독특하게 보느냐. 미래는 예를 들어 옛날 미국에 있는 나사 애들한테 가장 영감을 많이 준 드라마가 뭐라고 해요? 예. 그죠? 스타트랙이라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독특하게 시점으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팩트를 더 많이 댔느냐, 이런 부분일 수 있겠죠. 자, 일단 부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부에 대한 툴이 나와요. 툴. 이 책에서. 그러니까 부에 대한 툴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요. 1차원적으로 첫 물결, 그렇죠? 제3의 물결에 제1의 물결에서는 부를 만들어내는 툴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 웍이었어요. 웍. 그렇죠? 이게 웍이 뭐예요? 가서 일하는 거야. 웍을 조금 더 강화하면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growing. 그렇죠? 작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 2차는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건 책에 안 나와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일단 웍이었다 라고 하면 2차는 뭐였을까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는요. 에너지. 또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 미래학을 다룰 땐 틀리다 맞았다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그럴싸할 거냐의 문제예요. 왜요? 과거는요, 틀렸다 맞았다. 여러분, 역사도 해석이야. 그쵸?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쵸? 죽어버렸으니까 뭐요? 공룡이 있다 없다도 해석의 문제죠. 근데 미래는 뭐예요? 정말 고고학자들도 여러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도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어. 왜요? 사람의 마음이 제가 왜 그랬느냐는 걔만 알아. 아니, 심지어 걔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일단은 웍이었다면 2차는 에너지다. 그러면요? 또요? 생산 용어로 웍? 프로덕트? 오케이. 아이디어. 오케이.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차는 스킬 같은 거야. 왜냐면 1차가 그 밭농사를 짓는 이미지였다면 2차는 뭐예요? 조립 공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고 SBS에 있죠. 그렇죠? 생활의 달인이라고. 생활의 달인들 잘 보면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생활의 달인이 안 나와. 대부분 보면 뭐야? 반복하다 보면 뭐야? 손가락이 빨라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특별한 스킬이 되게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제3의 물결은 뭐였을까요? 지식 자체는 이제 띵크라고 하죠. 생각 자체인 거야. 띵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미래 키워드가 띵크라는 말보다 상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지금 여러분 21세기, 이제 22세기로 가는 이 마당에 띵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이다. 그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 많단 말이야. 막 열심히 안 해서니까 뭐야? 무슨 열정 강의는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뭐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거 되게 1차 산업적 마인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어떤 기술이 없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2차 산업적인 마인드고.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을 못해서야. 왜 제대로 생각을 못했느냐? 상상력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1세기 이 책에서 세 개의 펀더멘탈이라는 얘기를 하죠. 책을 읽어보면 세 개의 펀더멘탈 얘기를 하는데 분량을 따지고 보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요. 두 번째 펀더멘탈이 뭐예요? 공간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 책의 구성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부가 뭐냐라는 얘기를 해줘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해요. 미래를 보는 게 현상을 보지 말고 펀더멘탈, 심층 기반을 봐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세 개의 근거를 대요. 펀더멘탈을 대는 게 뭐예요? 하나, 시간. 하나, 공간. 하나, 지식이라는 펀더멘탈을 네가 봐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포네노마야. 다 현상. 하나는 프로슈머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빈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 전파.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 장이 크게 대륙별로 자기가 인사이트 했다라는 것보단 미래를 봤다라는 것보단 토플러는 과제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더 잘 나갈까? 너네들이 잘 나간다면 이런 걸 해결해야 될걸? 한반도만큼 정말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미국은 좀 많이 다루죠. 미국은 뭐야? 내부 외부적으로 되게 많이 해주고 유럽 얘기해주고 그게 이 책의 플로우예요. 부 세 개의 틀,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틀로 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주요 국가별로 있을 수 있는 과제. 오케이? 이 책 사가지고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연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다룬다면 여기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부딪힐 때 생각 먼저 하시는지 아니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지 아니면 자꾸 기술 하시는지. 요새 고등학교에 기술이라는 책이 교과가 있나요? 네, 기술과정. 기술과정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산업적인 마인드죠.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죠. 기술이 아니라 띵크하는 기술이 있어요. 띵크. 교육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그렇죠. 교육이 가장 느린 보라고. 네. 그렇죠. 여러분. 정치가 가장 느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법은 거의 숨만 껄떡껄떡 살아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란 뭐냐? 우리가 앞에 조금 다뤄봤죠. 자, 미래란 뭐냐? 이미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미 과거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는 어떻게든지 해석이 된단 말이야. 왜 그랬는지. 근데 미래는 뭐야? 해석되기보단 미래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토플러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유추라고. 그렇죠? 유추라는 말을 써요. 그냥 추론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심지어 여러분 미래를 잘 맞춘다라는 경제학자님들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하시잖아요. 네. 하나도 못 맞히시잖아. 그렇죠? 미래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잡으려면 이렇게 변하는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플러가 이런 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야? 펀더멘탈을 이해해서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목사님한테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니네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네? 인간이 자꾸 뭐 하려고 그게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보는 게 미래는 관점과 유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미래를 되게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미래를 부정적으로 쓰면요 책이 안 팔려요. 그 까놓고 말하면. 토플러는 이 책의 대부분이요. 여러분이 옛날에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문제가 많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오직 하나 엔딩을 되게 긍정적으로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어차피 볼 거 부정적인 거 봐서 뭐하냐. 긍정적으로 봐야지. 부정적으로 볼 거면 내일 당장 핵무기 써가지고 끝나는 것도 그것도 미래의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자, 미래의 관점이 뭐냐?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점 부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하는 최유회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쭉 늘려보는 거야. 근데 90%의 사람이 이렇게 봐요. 그죠? 그러니까 증권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거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니까 사는 거고. 그렇죠? 이런 믿음이 뭐예요? 투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믿음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사교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연세대학교 나오고 스카이 나온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할 거야. 이건 진짜 최유회사법이라니까. 여러분 가끔씩 옛날에 초등학교 동료들을 보면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가요. 지금도 되게 잘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러라는 법은 없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그렇게 보니까 현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힘드니까 뭐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이런 게 대부분의 90%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잘못 보고 자살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미래 공부를 시켜야 돼. 좀 넓게 보면 뭐예요? 야, 1년 쉬고 와도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당장 뭐예요? 너무 근시안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왜? 어차피 수능 떨어졌으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10%의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행은 돈다라는 흐름을 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게 자체는 여러분 대부분 증권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 뭐예요? 다 이렇게 파동을 나타낸다고. 올라가다가 보면 뭐예요?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천장 치니까 숨 고르게 하면서 다시 내려가죠. 내려가다 보면 너무 내려가다 보면 뭐예요? 국가에서 또 부흥책하고 여러분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뭐 군산 뭐 앞바다에다가 뭐를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지금 막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미래에는 직업을 더 늘릴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 왜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건 이미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스킬로 일을 하다 보면 조만간 그 일이 대치된다고, 기계로. 스킬은 대부분 반복성이거든요. 그죠? 그 반복성은 기계가 기술이 따라와서 하는데 오직 그 기계를 생각하는 띵크는 기계가 못하거든. 기계가는 못 만드니까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식으로 보는 거, 요런 식으로 보는 건 되게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를 공부하고 싶다면, 이 과정의 VOD에 시스템 사고라고 제가 한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전체 시스템으로 보느냐가 제가 2회에 걸쳐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시스템 사고법을 여러분이 좀 익히면, 미래 보기가 조금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예를 들어 드리면 전자상 거래가 지금 막 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은 막 그래 홈페이지를 만들고 막 해야겠다. 이게 초유회사법이야. 이렇게 레밍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더 크게 봐서 종속과 비종속을 보면서 뭐예요? 전자상 거래가 뜨니까 배달 업체가 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이 늘면 늘수록 물량을 할 수 있는 그게 늘 거고,
그게 늘면은 자동적으로 포장지 시장이 늘 거야.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의 시간의 약간 지연성이라는 게 있겠죠. 이게 떠야 이게 떠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들은 이거 가는데 뭐예요? 얘는 심지어 포장재 붙이는 테이프를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여러분 조선시대나 이럴 때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시스템 사고를 갖고 있었어. 예를 들어 뭐가 되면은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걸 긁어 모으는 거야. 예를 들어 반도체가 뜬다고 하면 반도체를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금 시장을 긁어 모은다고. 왜요? 일부분 금이 필요할 테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를 크게 보고 종속으로 보는 시스템 다이내믹 이론이라는 걸 한 10%가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보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민들레거든요. 민들레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소수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미래는 다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소수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우리가 최근에도 경험을 한 게 있죠. 촛불 시위.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했던 게 뭐예요? 불 붙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아주 경영학이나 사회학의 전통 이론이 뭐예요? 확산 이론이 아직도 설명을 하잖아요. 얼리 어댑터, 그렇죠? 조기 수용자, 뭐 후기 수용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수가 하는 것보다 뭐예요? 소수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단 하나 그 소수가 다수와 연결선에 있어야 돼요. 그 소수가 연결선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뻥 하다가 끝이야. 왜 제가 민들레를 했냐면 뻥 하면서 뭐예요? 그렇죠? 민들레 홀씨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설득의 기본 메커니즘을 줘요. 사람들이 미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더 사고의 폭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파동으로 보는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이렇게 물결 시리즈를 쭉 내죠. 근데 이게 정말 철학적인 비유예요. 왜냐면 이 물결을 보면은 뭐예요? 언제나 소수성의 법칙이 들어와. 그렇죠? 뭔가 작은 게 이렇게 똥 하면은 뭐예요? 파동을 나타내죠. 점점 이렇게 퍼뜨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소수성의 법칙이 들어오고 뭐예요?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잘 보면 두 파동이 만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골 때리는 파동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핸드폰하고 텔레비 시장이 커지죠. 이게 부딪히면 뭐예요? DMB폰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촛불 시위라는 게 퍼지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보수색 뉴라이트를 퍽 터뜨려버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파동이 파동을 만나면 파동을 재워버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물결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농업시장에서. 그러면서 이게 뭐를 만들어내요? 이게 꺼지고 2차 시장, 여러분 1차 시장이 꺼지고 2차 시장으로 가고 3차 시장이 간 게 아니라고 하죠.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모든 물결이 뭐예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 시대에서 저기 인도는 뭐예요? 1차라고. 그렇죠? 저기 핀란드는요 3차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동시성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차, 2차, 3차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식인 거야. 왜? 지식이 1차, 2차, 3차 자체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버리거든요. 1차인 애가 지식을 만나면 뭐예요? 컨테이너로 뭐를 하고 막 기계로 농작을 한다고요. 그렇죠? 1차가 3차를 지식을 만나면 뭐가 돼요? 유전자 공학을 해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키워냈죠. 2차가 3차 지식을 만나면 뭐가 돼요? 반도체니 뭐니 계속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3차를 만나면요. 서비스업이 계속 분업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지식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요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보는 게 이제 파동학이라는 거예요. 파동학. 오케이? 근데 여러분 파동이 있으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파동이 있으려면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이 뭐야? 띵 하는 공명이야. 이건 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느껴지는 거거든. 언제나 이런 공명이 뭐냐면
진공 상태에서 공기를 울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공명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공기의 울림이에요. 띵.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잘 하려면 트라이앵글 같은 거 있죠? 띵 쳐보면 공명으로 하면 여기에 파동, 그러니까 뭐예요? 공기를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호수나 뭐 하면 모울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공명이 일어나. 그게 뭐예요? 공명을 듣는 자, 공명을 느끼는 자가 미래를 훨씬 더 빨리 본다고요. 이게 공명을, 이런 게 뭐야? 공명을 비주얼화한 게 이런 모습이죠. 공명이라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웨이브가 꼭 물결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공기 중에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가 가자.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죠?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귀가 어떻게 들어요? 울려서 듣는 거죠. 뭐를 울려요? 고막을 울리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공명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 가끔씩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죠? 그쵸? 누가 말 안 해도 옆에 누가 인기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조용히 해도 뭐예요? 그쵸? 그게 뭐예요? 사람은 존재하는 순간 뭐예요? 그걸 이제 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기라고 말을 해. 오케이? 근데 그게 분명히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나비 효과도 그렇죠. 나비 효과도, 그러니까 물리학에 노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노끈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물리학 이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노끈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아프리카 사람이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노끈을 한번 이렇게 땡긴 거죠. 그럼 저기 아시아에 있는 애도 뭐야? 그걸 느낄 수 있대. 근데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 노끈이 이렇게 늘려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강화되면서 뭐예요? 점점 노끈을 느끼는 거야. 좁아지면서요. 이런 건 일어나죠. 이라크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2, 3일 후에 우리나라의 증권에서 반응을 온다고.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이게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동시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죽으면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시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미래를 보는 방법이고, 그럼 이 사람은 미래를 보는 심층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구가 있죠. 그러면 미래를, 여러분, 여기는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여기는 흐릴 수도 있고, 여기는 전쟁할 수도 있고, 여기는 뭐 할 수도 있죠. 현상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그럼 되게 헷갈린다고 하는 거죠. 현상은 언제까지예요?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가 현상이잖아. 그죠? 그럼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미래고. 근데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이러면 뭐야? 헷갈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보려면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펀더멘탈로.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그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안에 퓨처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층 구조. 이 사람은 책에서 딥 펀더멘탈이라고 말을 하죠. 요 구조가 있는데 요걸 이해하면 뭐예요? 요게 이렇게 틀어지면 뭐예요? 요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요게 이렇게 틀어지면 이건 현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결국 해석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암세포가 있죠. 그럼 암세포가 있으면 뭐예요? 코피가 났어. 그러면 이 코피가 난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펀더멘탈을 이해해야만 미래를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펀더멘탈이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한 건데 뭐냐면 이게 미래라면 펀더멘탈 A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해야. 오케이? B는 B가 나와야 되네. C는 먼저 C는 지식. 그다음 뭐야? 공간. 지식,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뭐예요? 우리가 보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되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시간이 공간성을 없애버렸고 공간성이 지식성도 없애버린 게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되고, 심층 기반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뭐예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토플러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은 이 여기를 보지 않고 뭐예요? 이 겉만 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M&A 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현상인 거지. 이건 펀더멘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구 껍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죠? 근데 이건 다 뭐냐? 페노메놈이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미래를 보지 말고 뭐예요? Deep Inside 들어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코어라는 영화? 네. 이 영화가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이 영화의 가설이 뭐냐면 어느 날 핵이 멈췄죠? 지구의 핵이 멈추가 이 가설이 뭐냐면 여러분 참 재밌게도 인간은요 우주도 멀리 못 가봤지만 지구 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아직. 지구 안도 뭐야 다 가설이거든. 근데 이 영화에선 뭐 가다 보면 뭐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죠. 근데 나왔는데 핵이 들어가니까 핵이 뭐예요? 핵이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핵이 멈춰버리니까 핵이 멈추면 뭐가 멈춘다고 그래요? 자전이 멈춘다고 하잖아요. 자전이 멈추면요. 그렇죠? 지구가 멈추고 공전도 멈춰버린다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망한다는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자전이 멈추고 하니까 태양열이 직접 들어오면서 오존 형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들이 거꾸로 날고 막 죽어. 왜냐면 핵이 안 도니까 자전이 멈추니까 이 새들이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다 퍽 죽어요. 왜냐면 핵이 안 도니까 이 심장이 뭐 이식하고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자전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꼭꼭꼭꼭 죽어요. 그리고 이게 막 돌면서 오존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오존이 없어지는 거야. 오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직사광선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네메나가 되게 일어나는데 오직 하나 뭐예요? 핵, 이 안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돌리느냐. 그래가지고 우주구조대가 아니라 땅 두더지 구조대들이 가가지고 핵 돌리겠다고 뭐 쇼를 하는 게 이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토플러가 얘기하는 그 기초적인 얘기는 좀 들을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럼 시간에 대한 심층 구조가 뭐냐?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견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엘빈 토플러가 미래를 봤다고 이렇게 되라는 법도 없어요. 만약 엘빈 토플러가 미래를 본 게 그대로 맞자, 그러면 토플러는 일찍 죽어야 돼. 신이잖아, 신. 맞잖아요. 신이잖아. 그럼 이거는 예언서라고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요, 미래를 완벽하게 쓴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언서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노스트라무스는 예언서라고도 뭐하고, 뭐, 다, 계시록이라고 하죠. 그죠? 계시록. 자,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봤을 때, 전통적인 미래의 시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를 해요? 단계별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 그러니까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게 다이어리라는 거야. 그죠? 다이어리, 뭐, 시간을 뭐예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오전, 오후 막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시간을 보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관점인데, 토플러는 이렇게 보자. 이렇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어떤 터닝 포인트가 지나면 뭐예요? 지식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면 미래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확 좋아지고,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나빠지면 또 뭐예요? 이게 좋아지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추이회사법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이건 제가 그냥 표현을 하자니까 그거지. 이렇게 하면서 공간도 지식도 다 끌어모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사람 말하는 게 싱크로나이즈, 비동시화와 동시화의 문제다 이거예요. 오케이? 대부분 이 사람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문제는 비동시화야. 비동시화가 뭘까요? 시간과 시간의 갭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비동시화에 따른 문제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속도의 충돌에 따른 문제, 시간의 갭 나는 거. 예를 들어 제도와 경제. 제도가 경제를 못 따라간다고. 그렇죠? 경제는 먼저 가버리는데 뭐예요? 제도가 못 따라가니까 껄떡껄떡 되는 거죠. 여기서 언제나 트러블이 나고 뭐예요? 정보와 교육.
교육은 막 30년, 40년 뒤쳐져 있는데 뭐예요? 애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하죠. 이런 문제. 또요, 변화와 적응. 그죠? 사람들은요, 이미 알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미 또 이만큼 나버린 거야. 알려고 하는 순간 또 이만큼 나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접근이 필요해요. 뭘 알고 나서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아는 거죠. 알고 나면서 한다는 건 되게 전통적인 관점인 거고, 하면서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인전들을 보면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뭐 하다 보면 했죠. 근데 그건 옛날에는 시간이 200년 전, 500년 전에는 시간이 늘어져 있는 상태였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위대한 계획을 세우기엔 계획 세울 시간의 변화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서 계획이라는 거, 플래닝이라는 게 나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전 플래닝이라는 것보단 퍼셉션이라는 게 대체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간적 여유를 안 줘. 핸드폰은 언제서부턴가 동시화였죠. 그렇죠? 옛날에는 문자 보내고 뭐 하시면 뭐야? 모든 게 뭐야? 이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하면서 뭐야? 사람들은 못 기다리게 됐다고. 여러분이 위대한 계획을 세워서 뭐 한다라는 것보단 지금은 뭐야? 하면서 배우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죠.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이 컴퓨터를 어디서 배웠다고 해요? 라디오쉑에서 배웠대잖아. 대부분의 애들이 컴퓨터를 어디서 배웠대? 지식인에서 배웠다고 하잖아요. 하면서 배우는 거야. 학원 다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동시화 산업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라는 거. 이제는 뭐예요? 그 순간이야. 인스턴트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산업이 인스턴트 푸드가 아니라 뭐야?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그냥 그 실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의 갭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프로쇼머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버튼을 누르면서 그 시간을 못 느끼게 한다고 하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기다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실시간이 일어나고 비동시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런 여러분 이사 갈 때 비동시화가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저쪽에서 돈 안 갖고 오면 계속 도르래처럼 돈을 못 준단 말이야. 이사를 가려면 돈을 받아라 넘겨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비동시화가 일어나는 거고 물류 대란도 비동시화죠. 그렇죠? 물류는 계속 들어오는데 갖다 못 주니까 뭐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점점 뭐가 된다라는 거야? 동시화가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스타트랙에서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물류 들어오면 뭐야? 아이샌드 뿅 하고 가는 거. 점프에서도 나오죠. 영화에서 픽픽 가는 거. 그게 동시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지금 시간과의 비동시화로 나오는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 교육을 받으려면 어딜 가야 되고 뭐 해야 되죠. 지금은 그게 부분적으로 해결된 게 이제 VOD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보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틈이 새로운 사업 영역이다 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듯이 얘기를 하는 게 또 건설 자재 공급도 엄청나. 여러분 자재가 안 들어오면 못 짓잖아요. 그렇죠? 자재가 못 들어오면 뭐예요? 그만큼 건설회사들은 손해를 보자. 이게 뭐예요? 타이밍이라는 거. 그죠? 또 뭐예요? ATM 머신. 10시면 문 닫죠? 그럼 애들은 10시에 다 자요?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앞으로 비동시화보다는 뭐야? 비동시화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고 그 사이에서 계속 동시화로 가는 거 아이템이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24시간 영업이라는 거예요. 다 24시간 영업.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계획의 부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장보고 보고 이순신 보고 너도 위대한 뭐를 세워라 하는 건 그건 되게 좋은 건데 미래의 시간은 고려를 안 한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걸 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그걸 계속 하고 있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씩 세상이 움직였지만 지금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뭐예요? 꿈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가져도 그때그때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말 있죠. 다윈이 한 말 있죠. 살아남은 게 아니야. 위대한 게 아니야.
강한 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남은 게,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강하다. 이런 부분이 미래에는 들어온다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뭔가 플래닝을 했잖아. 플래닝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계획 짜보고 뭐 하는 거잖아. 근데 너무 계획을 오래 하다 보면 뭐예요? 그러면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즉시성을 못 잡아낸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물론 타이밍의 대부분이 전략인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뭐예요? 기획에서 말하는 서드 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서드 하이라고 그래. 이마의 눈. 이마의 눈이 뭐냐면 눈이 두 개 있으면 흑백 논리거든요. 세 개가 있으면 뭐예요? 관계성이 보이는 게. 그래서 이걸 뭐예요? 영매나 뭐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플래닝이 아니라 이거 제 얘기이자 많은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퍼셉션으로 간다라는 거야. 퍼셉션이 뭐예요? 미래야. 퍼셉션이 느낀다라는 거죠. 인지. 여러분, 지금은요, 전략이라는 것보다 경영학에서 훨씬 더 앞으로 강화될 게 시나리오예요. 오케이?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봄 되면 옷 뭐 얇게 입고, 여름 되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는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미래가 불규칙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인지가 중요해요.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저렇게도.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러면 엿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perception, 이때 뭐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에서 즉시성, 즉 동시화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증시도요, 뭐 분석하고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제일 주는 게 환율이야. 환율 딜러들. 순간 딜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분석이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뭐예요? 끊임없이 퍼셉션을 끌어올리는 거야. 왜냐면 앞으로 기업이 분석을 하고 뭘 하고 뭐 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환경이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에 뭐예요? 경쟁자들이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그런 거를 연마하는 애들이 이긴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토플러는 이런 말을 해요. 빨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뭐예요?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빨라진다라는 것도 연속성일 뿐이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담은 강물은 그 강물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0.0001초도 과거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여러분이 곁들여서 읽어야 될 책이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 부분이. 이런 거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겠죠. 좀 위험 요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빨리 가지는 뭐 옛날처럼 뭐 지금 내년에 당장 자동차가 막 공중부양해서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조금이나마 느림보에서 조금이라도 경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동시화에 따른 현상들이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토플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조립 라인에서. 이 친구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하자. 원래 인간은요, 농촌에서 이렇게 원시실임을 하고 뭐 채집을 하고 뭐 할 땐 시간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소작농도 성과에 대한 돈을 받은 거지. 네가 뭐 이거 봄까지 했으니까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주지 이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야.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성과라는 것보다 마치 조립 라인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과로 주는 것보단 시간으로 돈을 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건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 여러분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시간당 돈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월급을 받는 건지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게 성과로 급여가 나오는지 아니면 한 달을 일했다고 돈을 주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달에 일한 거로 준 거라면 뭐예요?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는 거고 성과로 일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띵크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반복으로 일을 하는 거는 뭐예요? 반복으로 하는데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다면 2차 산업이고 그냥 저기 뭐 LCD 거기서 이렇게 불량품 검사하는 거 그건 1차 산업 먹이고 그렇죠? 요런 거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웃컴, 이제 아웃풋, 성과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시간으로 돈을 버는 직장에서 뭐가 돼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예요? 프리에이전시 시대가 많이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프리에이전시 시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1인 기업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왜? 실제적으로 사례가 이거죠. 좋은 아이디어는 9시부터 6시까지 생각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좋은 아이디어는 뭐예요? 지가 생각나고 싶을 때 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감. 그렇죠? 뉴턴은 그렇게도 생각이 안 났다가 그냥 사과나무에서 생각한 거고, 헤르키메데스는 그렇게 생각 안 났다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했는데 뭐예요? 생각이 난 것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시간에 동시하라는 게 이런 거죠. 뉴욕의 런치타임 소개팅.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섹스 앤 시티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람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짜증나니까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잖아. 쭉 이렇게 돌자. 이게 뭐야? 런치타임.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있잖아요. 반가. 키가 몇이에요? 152요. 퇴장하셨습니다. 뭐라고 있잖아. 이렇게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더 빨라지는 게 뭐예요? 그냥 지금은 그냥 얼굴 보여주고 딱 들어갔다가 뭐예요? 이거 아니다.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적인 문제, 여기까지 못 온다라는 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시간을 이제 사자. 하나TV, 뭐야TV처럼 뭐야? 이제 시간을 뭐예요? 그러니까 모아둬서 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개념이 뭐냐면 모모 이야기인가? 아세요? 모모란 책? 모모인가? 그 책 아시죠? 모모 이야기가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뭐 이 노래 그거 있잖아요. 모모. 네, 시간 여행하는. 네, 시간 여행 그 모모 그 말 없는 아이. 네, 그렇죠? 거기에 나오면 회색 인간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설에 그 회색 인간이 시간을 차업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 없을 때 시간을 이렇게 줬다가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연속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고여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종황지제 클럽을 뭐야?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24시간 서비스. 왜요? 인간의 활동이 24시간이기 때문에 동시화를 이뤄내려면 뭐예요? 24시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이런 시간이라는 게 계속 뭐예요? 동시성을 강조하자. 그렇죠? 이 동시성을 강조하는 게 또 공간에 영향을 주고, 이 공간이 날러지를 영향을 주고, 이 날러지가 또 메가TV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뭐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 껍데기에다가 여러 가지 현상이 튀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플러가 말하는 건 이 세 개의 펀더멘탈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상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공간하고 지식, 그 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움직이고 지식은 어떻게 움직이고 하고, 그냥 토플러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 토플러의 책을 읽어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제가 10가지를 좀 여기서 뽑아봤어요. 그 부분까지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대부분의 미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미래를 먼저 얘기해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옛날에 여러분 그 부족 뭐 아프리카 추장 막 이런 거 보면 추장이 대부분이야 종교를 같이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쵸? 티벳도 그런 나라고, 아직도 여기 아프리카 가보면 추장이 곧 뭐예요? 신이자 어쩌면 영매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미래라는 놈이 그 SF 소설 판타지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판타지 쪽을 잘 보면 판타지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현실에서 우울한 애들이 많아요. 해리포터도 우울했고, 그죠? 나디아 연대기 걔네들도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거거든. 또 SF로 유명한 거, 스타워즈 스카이워커도 아주 불행한 애죠. 따지고 보면. 또 SF로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반지의 제왕 걔도 프롤로도 난쟁이 똥자루만한 애죠. 그죠? 걔도 뭐야?
삼촌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삼촌이 뭐예요? 그 반지해가지고 좀 안 좋게 풀리니 행복했다가 불행했잖아. 대부분 다 보면 판타지 소설을 보면 소설의 주인공들이 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좀 우울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판타지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시간 반 동안 현실을 잊고 싶은 게 되게 많다고요. 오케이? 왜냐면 현실이 지금 막 버거운 사람은 영화 볼 시간도 없거든. 영화는 미래로의 여행 아니면 과거로의 여행. 토플러도 이런 말을 했죠. 과거가 좋은 게 아니라 과거는 단지 익숙해서 좋은 걸 뿐이라고. 과거는 익숙해서 좋은 거고 미래는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미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영성 사업이에요. 저는 미래 비즈니스의 영성 사업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유주인을 믿는다거나 예? 아니면 뭔가 영성을 깨우쳐주는 거. 은근히 여러분 요새 보면 무슨 명상센터를 참 많이 짓더라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물질 사회가 이건 시스템 다이내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만연할수록 사람들은 허해져.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예요? 그러니까 세기말 때 일어나는 사건들처럼 막 영성, 스피릿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도 사이콜로지인가 뭔가 해가지고 외계인 믿는 대변인 했다가 막 난리 났잖아요. 사이콜로지 걔네 종교가 뭔지 아세요? 외계인. 그게 짬뽕교야. 뒤에 가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걔네들은 테탄이라고 해요. 영혼을 테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 테탄이 죽으면 이 영혼이 떠나서 윤회설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제가 뒤에서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 걔네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과학과 이런 거를 믿는 종교야.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헐리우드 배우들이 되게 그걸 많이 믿는다고요. 왜 많이 믿을까요? 그러니까 불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은근히 영성이 약하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에 가면 이 사업이 어마어마해. 미국 여러분 스티븐 코비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다 영성 비즈니스야. 내가 생각하기에. 스티븐 코비의 몇 주 후에 할 건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니 이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미국에서 이런 이 영성이 아까 보면 리더십이니 이렇게 컨버팅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목사 출신들이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트렌드라면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말재주가 있다면 그쪽 비즈니스 한번 들어가 봐서 뭔가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 제가 순복교회 다녀요. 순복교회 다니는데 저희 당회장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당회장직을 물려줬단 말이야. 김영훈 목사라는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제 2부, 3부는 김영훈 목사님이 하고 4부, 그러니까 1시 예배를 조영규 목사님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교회는 2부, 3부, 순복교회는 2부, 3부가 핵이에요. 9시 예배, 이게 11시 예배니까. 근데 2부, 3부는 사람이 없어. 다 4부에 가 있다고요.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 들으려고. 그분이 유명해요. 네, 조영규 목사님이 당회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종교. 근데 영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명상, 요새 요가 한다거나 갑자기 여러분 인도가 뜨고 있잖아. 이런 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면, 제가 포인트를 안 갖고 왔네. 공간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공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플러도 얘기하는지 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되게 좁아요. 근데 점점 공간이라는 것도 시간과 함께 시간이 움직이면서 공간도요 통합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로 뭉쳐진 거죠. 이게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은 또 지식이죠. 인터넷은 또 시간을 단축시켜버린 거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MSN 같은 거잖아. 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지금 미국에 있는데,
MSN 들어오면 있거든요. 그럼 꼭 미국에 없는 것 같아. 한국에 있는 애 같아. 가끔씩 막, 뭐 하냐? 뭐 이러면, 여러분, 왜 그런 똑같이 느껴지냐면, 한국에 있는 애도 잘 안 만나거든. 그죠? 미국에 있는 애도 잘 안 만나고. 그러니까, 둘 다 안 만나는 판국이 뭐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가끔씩, 보자, 그래요. 야, 오늘 저녁에 보자 하면, 너 미국에 있잖아. 하면, 한국 왔대. 그러면은, 내가 못 느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뭐, 여러분 뭐, 한국에 있다고, 서울에 있다고,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좀 보자, 이러자. 여기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안 보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뭘.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하나로 돼가고 있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 토플러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좀 부분적으로 추가한 건데, 세상은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의 세상이 있고 또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세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의 세상을 이쪽 세상이라고 하고, 요 세상을 뭐라고 해요? 저쪽 세상이라고 해요. 이쪽 세상, 저쪽 세상. 이승, 저승.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점점 모든 자산들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IBM은요, 2000년대 초에 IBM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부분을 중국에다 팔았다고요. 이제 노트북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거든. 왜요? 구글이라는 게 그거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하드디스크는 없어지고 웹하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뭐예요? 지메일 같은 거, 2기가씩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쪽 세상은 오프라인 인프라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점점 뭐예요? 다 일로 가고 있어요. 일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걸로 컨버팅 되고 일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중국에다가 이쑤시개 하나 팔아먹어도 얼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 그쵸? 유통비하고 뭐 이런 것까지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요쪽 세상, 저쪽 세상에서 가능하단 말이야. 왜? 중국이 앞으로 인터넷을 다 깔 테니까. 그쵸? 그러면 뭐예요? 유통비 제로인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지,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반지의 제왕도 이런 게 있는 거야. 요 개가 있고, 요 개가 있고, 요 중간개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는 어딜까요? 우리는 아마 요 중간개일지도 몰라. 이 중간에. 근데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요 세대가 더 클 거라고요. 요 세대가. 그렇죠? 이쪽보다는 뭐예요? 이쪽 세상이 훨씬 더 큰 거. 심지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건 곧이라는 게 음식도 이쪽 세상에서 줄지 몰라. 실제로 주고 있고, 인터넷으로 시키면 오니까. 그렇죠? 이쪽 세상에서 시켰는데, 저쪽에서 시켰는데, 이쪽에서 배달 오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두 개를 양분해서 토플러도 얘기하죠. 화폐권 시장이 있고, 비화폐권 시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비화폐권 시장을 뭐라고 해요? 프로슈머의 세상.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공간 이주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구글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공간, 그러니까 요 공간에 여러분은 저쪽 공간에서 만나서 이쪽 공간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공간을 인간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끊임없이 뭐예요? 공간을 넓혀 나간다라는 거예요. 넓혀 나간다라는 개념. 자, 그럼 보이지 않는 반쪽의 개념이 뭐냐? 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토플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예요? 화폐 경제. 이건 뭐예요? 1,000원, 2,000원 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프로슈머예요. 프로슈머가 뭐냐면, 그쵸? 그러니까 프로슈머가 또 해석이 되게 많어. 자기가 쓰고 뭐 자기가 뭐 하는 사람도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생산이라는 거를 다르게 보자. 예를 들어 배변 효과라고 말을 하자.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도 정성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정량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노동인데 그거는 제도권 안에 못 들어와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이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해야 되는 게 요거의 50%라는 거야. 아니 5대 5라는 건데 점점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넵스터나 이런 거라는 거지. 넵스터가 이런, 처음에는 뭐야? 지네들이 노래받고 지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뭐야? 근데 이 화폐권에서 뭐야? 그것도 자산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서 뭐야? 지금은 뭐야? 다 돈 내고 다운받는 거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화폐권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여기서 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화폐권에서 여러분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단 비화폐권을 가지고 화폐권으로 점점 이렇게 컨버팅이 될 건데, 여기서 뭐가 기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해줬던 걸 지금은 돈 내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 실질적으로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해주는 거 있죠. 장애인들 보면은, 그냥,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자원봉사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화폐권 시장이 되면 이게 비즈니스화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DIY 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Do it yourself 사업. 미국에 가보면 그렇게 공구를 많이 팔아요. 그렇죠. 막 무슨 다 목수도 아닌 것들이 막 지네가 집을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 보면 막 30년, 20년 동안 막 뭐 비행기 하나 만들고 막 가끔씩 중국 그것이 오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나오자 잠수함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그게 DIY 산업이라는 건데 미국에는 뭐 홈앤데컬스 뭐 이런 게 뭐예요? DIY 사업 해가지고 툴을 팔아 툴. 근데 이런 건 진짜 많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강의를 하려면 강의실이 있고 뭐가 있고 온라인으로 하려면 지금은 그런 툴을 팔어.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면 뭐예요? 그냥 캠코더 사다가 1인 방송도 아무나 할 수 있거든. 왜? 다 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지가 좋아서 했던 거야. 그렇죠? 뭐 돈을 원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죠? 화폐권 하나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여기 시장을 막 보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봐도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올 테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월드비전이라고 아시죠? 네. 월드비전은 그 구호단체 때 엄청난 그 안은 영리단체라고요. 엄청나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성공한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다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 토플러가 말하는 게 은근히 말을 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어를 뭘 쓰냐면 폭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써. 폭발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비화폐권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왜? 이게 뭐예요? 수많은 NGO들, 수많은 단체들. 이런 거는 여러분 현상을 어떻게 보면 되냐? 다음 카페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껐듯하면 뭐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페를 조사하는 제가 한 달 전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카페를 조사해 보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컴퓨터 온라인 카페. 카페. 5만 개 될까요? 4천만 개. 우와. 왜냐면 다음이고 뭐가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회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거 보면 아주 쭉 줄어들겠지만 3, 4천만 개 정도 되더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 모두 다 카페를 한번 만든 적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관리를 안 했을 뿐이겠지. 이게 뭐냐면 이게 새롭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카페를 왜 만들어요? 처음에는 쥐가 좋아서 프로슈머 개념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발전하다 보면 뭐예요? 독립경제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삼성셀이나 아시죠? 삼성셀에 보면 시삽들이 거기서 좀 급수가 있는 시삽들이 다 뭐예요? 경제활동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1인 기업이라는 게 쉽게 생기기가 쉬운 거야. 왜요? 옛날에는 막 시장이 이렇게 큰 덩어리였기 때문에 인프라가 있는 사람이나 들어왔지만 지금은 뭐예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툴은 제공받죠. 시장은 뭐예요? 딱 이렇게 잡혀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티미티하게 열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또 스페이스가 뭐를 해요? 또 지식을 건드리고 지식이 타임을 건드려서 또 도는 거야. 이 펀더멘탈이야. 자, 그럼 지식은 뭐냐? 옛날에 지식은 이랬다고요. 지식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얘기해드렸죠?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이 날러지가 되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는 워드야. 오케이? 극남, 향상, 증가. 그렇죠? 근데 센턴스가 되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뭐뭐가 뭐뭐다.
근데 이게 cause, 상관관계처럼 맺어지면 지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라는 건 해석의 문제라고요. 어떻게 맥락으로 연결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죠. 자, 지식은 비경쟁적이라고 말을 해요. 비경쟁적이라는 게 뭐예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파일을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한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수를 많이 했다고 산수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왜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건 경쟁적이지 않나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근데 그건 지식의 본질적 특징은 아니에요. 특정한 층이 지식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오프라인의 화폐권을 연결하는 거지. 그게 저작권이니까. 그죠? 그 다음 지식은 형태가 없어요. 지식은 관계적이에요. 어떤 놈이랑 어떻게 연결하느냐. 예를 들어 금융 지식이 교육학이랑 엮이거나 의료학이랑 엮이거나 이렇게 어떤 거랑 묶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컨버전시가 일어난다고. 또요. 그러니까 지식은 농업이랑 얘기하면 뭐가 돼요? 뭐 영농 무슨 그러니까 과학농업이 되는 거야. 형사가 해지면 과학수사가 되는 거고. 지식이 의료랑 맞아지면 여러 가지 컨버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요게 지식이 만들어지면 이게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지식은 이동이 평리하죠. USB니 뭐니. 또요. 지식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개념으로 압축이 가능하다고요. 시가 그러죠. 시. 그죠? 자, 그리고요. 작은 공간에 저장 가능하죠. 그죠? 또요. 파급력이 상당히 강해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으로 움직인다. 세 개 중에 가장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날로지야. 토플러가 말하는 부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 파워예요. 그러니까 지식 파워는 줄어들질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라는 거는 영원한 뭐예요? 공급 부족 현상이에요. 살면 살수록 계속 공급이 부족돼. 수요는 늘지만 공급이 언제나 딸린 상태고, 스페이스라는 건 여러분 이쪽 세상이 있고 물론 저쪽 세상이 만들어져가지고 무한대로 비트를 늘려버리면 되지만 이 실질적인 이 공간은 뭐예요? 이것도 그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야. 근데 오직 하나 날러지만은요 공급 과잉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의 미래에선 엘빈 토플러가 시간을 파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파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파급시키거나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 어떤 지식이 좋은 거고 어떤 지식이 나쁜 거냐? 합의된 진실. 이게 설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합의된 진실. 공증. 공증은 다자가 인정한 거죠. 권위 있는 애들이 인정한 걸 뭐라고 해요? 인증. 여러분의 학위는 뭐예요? 인증. 그쵸? 미디어에 나와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런 건 뭐예요? 이제 공증. 그쵸? 예를 들어 시삽. 2만 명 카페 시삽은 약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고요. 그건 뭐예요? 2만 명이 공증. 그 다음에요. 일관성. 계속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일관성 있게 말하려면 겉을 다루는 것보다 뭐예요? 펀더멘탈로 내려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뭐 성실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일관성을 주기가 쉽죠. 또요. 권위. 그러니까 학자가 지식을 인증해 준다라는 시스템. 또요. 믿음. 이것도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종교. 자, 그다음에요. 내구성. 안 변해야죠. 자, 세월이 가도 뭐예요? 잘 안 바뀌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요. 관찰과 재현으로부터 나는 과학 지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실, 관리자, 진실이라는 거고, 이렇게 날로지가 뭐예요? 또 타임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볼 때는 이거냐가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든 것처럼 부의 미래는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컨버전시라고. 모든 걸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파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은 이렇게 우물 파듯이 파고 내려가면 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 파듯이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지식의 샘? 이걸 이제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은 여기서 얘기하지만 나노가 아니라 그 안에 옥토, 잼토, 뭐가 계속 들어간다는. 인간은 여기까지만 아직 아는 거야. 왜? 기술이나 거기까지가 여기밖에 못 얘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알면 돼. 그게 뭐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건 시간이 걸려. 파다가 펀더멘탈이 붙었지만 이것도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계속 지식은 뭐예요? 파고 나르는데 이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에서는요. 발견도 있지만 이미 있던 지식들을 뭉쳐가지고 하는 발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견한 게 아니라 발명한 거란 말이야. 전구라는 거는 기초과학 몇 개가 부딪혔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학술가들 혹은 순수과학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부는 여러분 순수과학 하는 사람들보단 부는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비즈니스맨들이 부를 만들어내는 건 기존에 있는 지식을 뭉쳐내는 거야. 왜? 기존에 있는 지식이 해석이 다른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안경이라는 거의 기초적인 해석은 눈 나쁜 사람들의 시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션으로 해석이 되면 막 커지고 작아지고 뭐 해주고 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거를 뭐예요? 이뻐 보이려고 스마트해 보이려고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씹는 애들도 있고 이거 가지고 뭐 별의별 걸 이걸 갖고 머리띠 스타일로 하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석은 되게 많아지는데 그 수많은 해석이 계속 컨버팅되고 마치 세포가 분열되듯이 계속 그러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짜맞춰서 새로운 걸 발명이나 발견이나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든 개념은 우에서 유를 만든 건 신밖에 없다고. 그죠? 파고 들어갈 거예요, 컨버전싱 할 거예요. 둘이 똑같다면. 여러분 또 문제가 있죠. 파고 들어가는 세워놓은 건 사람들이 잘 몰라. 지식이라는 것도 합의되고 뭐고 이용됐을 때 대중화됐을 때 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용된 거 이런 게 대부분 이제 핸드폰 안에 테레비 들어가고 그 안에 위치 지적기 들어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건강 체크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컨버전싱이라는 거야. 이 개념이 이 두꺼운 책에서 얘기하는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토플러가 얘기한 거와 제가 조금 더 이제 가다듬어서 얘기해 드리는 게 첫 번째, 이런 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플래시몹과 플래시마켓이라는 게. 플래시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 만들어서 쏙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시장이 촛불 수위 지금 여러분 쌩 난리치다가 지금 싹 없어졌죠. 왜 이게 가능해요? 시장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의 수거든요. 소비자애가 옛날에 이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시장을 형성해버렸고 모두 다 이동통신 시단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이거 플래시몹이 뭔지 아시죠? 어떤 자리 모았다가 이상한 짓 하고 흩어지는 거잖아. 플래시마켓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이 플래시마켓을 잘 봐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냄비 근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한번 반짝하고 뭐예요? 쑥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반짝 시장을요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짝 시장은 느끼는 것과 모험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분석하고 하는 순간에 플래시 시장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 앞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왜요? 기초 시장,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시장 있죠? 음식 먹고 자고 의식주 시장. 그렇죠? 그거 왜 뭐예요? 쇽 마치 뭐예요? 반딧불 모양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라는 거야. 이런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NGO와 기타 젠틀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왜요? 이거는 뭐예요? 공간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쟤와 쟤가 만날 수가 없었어. 그죠? 왜요? 머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수원 가는 게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렇죠? 지금은 수원 가는 게 몇 분이에요? 지금은 0.01초란 말이야. 수원 사이트 들어가면 수원 애들 다 만나는데 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사람들이 이제 뭐야? 단체를 만들기가 되게 쉬운 거죠. 단체가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소규모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시장이 흐트러져 있으면요, 산재되어 있으면 시장이 아니야. 왜요? 유통빈이 뭐니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한 명, 두 명도 시장이에요. 걔한테 물건을 팔면 시장이잖아. 근데 거기선 도저히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야? 그러니까 시장을 보려고 하면은 뭐 10대 시장, 20대 시장 이렇게 좀 매스로 만들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단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로슈머. 이제는 뭐야? 직접 만들고 직접 쓴다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렇게. 왜요? 툴들이 강화됐거든. 제가 아는 형님이 이번에 김치 공장을 냈거든요. 어머님이 김치를 잘 하세요. 그러면 옛날에 같았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눠주고 먹었잖아. 지금은요, 비즈니스화 해버려. 엄마네 김치인가? 가지고, 홍진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가지고 얼마 들었어? 여러분, 김치 공장 만드는데 자본이 얼마 들었다는지 아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김치 공장에도 뭐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어디다 팔 거야? 근데 그 형님이 다음에 맛집 사이트 시사비에요. 3만 명 데리고 있어요. 거기도 팔 거래. 그러니까 뭐예요? 김치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뿅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옛날에 5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 김치 공장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케팅하고 뭐 해야 되죠? 지금은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팔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비화폐권 시장들. 뭐, 이게 월드비전의 마크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게 되면 뭐 전 세계에서 막 물량을 다 보내버려. 국가가 안 하는 일을 민간이 해버리죠. 그렇죠. 이런 시장이 토플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화폐권 시장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화폐권 시장의 절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절반이 아니라 보는 절반에서 낑낑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 뭐 자가도구, 뭐 임신 체크, 먼 체크 이런 게 뭐예요? DIY 쪽으로 계속 나온다는 게 툴들이.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회사가 교육을 시켜줬지만 지금 막 자기가 원하면 교육을 막 듣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컨버전시 비즈니스. 여러분 얘네들도 컨버전시잖아요. 그 블루맨 클럽이라는 애들이요. 얘네들은 원래 그 뉴욕에서 이렇게 드럼 치고 탁 뭐 하는 약간 그런 걸로 시작했다가 얘네들이 뭐의 모델이 되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펜튬에서 이렇게 펜튬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뿅뿅뿅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모델이 되면서 유명해지면서 전국 순회 공연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문화와 기술이 만나고 기술과 영성이 만나버린다고.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컨버전시라는 거. 핸드폰은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DIY 사업.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자동차, 여러분, 요새 불경기라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요새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직접 고치는 시장이야. 기름 만들어서 쓰는. 기름도 직접 만들어내는 데 있고, 여러분,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은요, 콜라 만드는 기계를 팔아요. 아시죠? 탄산음료 만드는 기계를 팔어. 거기다가 뭐, 그쵸, 탄산이 돼. 대신 콜라 맛은 안 나지. 그, 레시피가 없으니까. 근데 탄산은 먹는 거야. 원가가 얼마예요? 꽤 비싸요, 근데 그게. 그 기계, 그쵸. 그러니까 기계를 사면은 계속 만들잖아. 네. 그쵸. 그거를 옛날에는 코카콜라에서 이렇게 개별로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DIY네. 그거 봐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한다고. 여러분 보면은 막 집도 지가죠. 그쵸. 왜요? 옛날에는 툴이 없었거든. 지금은 뭐예요? 툴을 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는 너무나 흔히 보잖아요. 이런 거는 뭐냐? 이케아? 조립 PC. 너무나 흔히 보잖아요. 그쵸? 조금만 아는 애들은 뭐예요? 지가 조립해서 PC 쓴다. PC를 잘하는 애들은요, 브랜드 안 써요. 다 가지고 뭐 지가 이렇게, 걔네들은 껍데기가 없는 걸로 써. 그쵸? 그 누드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그때그때 쓴다고. 그걸 잘하는 게 뭐예요? 리누스 토발츠라는 애가 만들어낸 리눅스잖아. 그쵸?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헬싱키의 대학생 하나가 3년 동안 OMS를 대체하는 거를 만들어낸 게 뭐야? 지 이름 떠나가지고 리누스 토발츠라는 애거든요. 그게 리눅스야. 그쵸? 리눅스는 여러분 뭐예요? 그 저작 피가 없이 간다고.
이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운영하는 게 누구예요? 리눅스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구글이잖아. 그렇죠? 구글은 MS 그런 라이센스 피를 안 쓰고 뭐예요? 오픈 소스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DIY 사업이 더 커질 거라는 거고 1인 기업가가 엄청 늘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 머리는 개발팀장, 손은 공장장.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만들어진다는 게 여러분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1인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이 미국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우리나라는요. 미국 여러분 영화 보면 막 집에서 하죠. 막 2층 집에서 하잖아. 우리나라는 집에서 대부분 요새 뭐 아줌마들이나 뭐 하고 있지만 점점 지식층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컨설턴트, 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식을 상품화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유망 종목이라는 게 엘빈 토플러도 1인 기업가야. 엘빈 토플러는 교수, 명예교수예요. 어디에 속해 있지가 않다. 그럼 피터 드러커는요? 피터 드러커는 교수인과 동시에 교수가 유명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경영적으로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거든. 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지식을 이런 유형의 물건으로 컨버팅해서 내버리잖아.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적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인 기업가들이. 오케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1인 기업가가 되려면 여러분이 상품이 뭐겠어요? 지식 플러스 여러분 지식만 있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밀리지. 여러분의 경험에다가 지식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려면은 경험을 많이 쌓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맨날 반복적인 일이 있죠? 그런 일을 하는 게 별로 불리한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광고 대행사에 있어가지고 별의별 클라이언트들을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은 상품화하는 거잖아. 내 경험 자체를. 그죠?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은 만약 데이터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정보로 만들고 그걸 제가 뭐야? 지식으로 만들면 제 지식을 여러분이 받죠. 그럼 여러분은 제 지식을 받고 다시 컨버전시를 이룬다고. 그렇죠? 똑같은 책을 읽어도 독후감이 다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일 테니까. 자, 그런 거. 그리고요. 비즈니스 코디네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왜? 모든 게 다양해지고 분업화되다 보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려면 서로 같이 해야 되거든. 이게 뭐냐면 동업자 사이트예요. 같은 생각. 되게 유명한 사이트예요. 어떤 일을 하려면 자기랑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올려.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애가 뭐예요? 자기랑 같은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이런 코디네이터. 이건 뭘까요? 이게 삼성셀에 있는 영유경이라는 사이트예요. 그 포럼. 영유경이라는 데는 영업, 유통, 경영자들의 모임 뭐 이런 건데 이 사이트는 뭐 교육도 하고요. 여기 보면 교육도 하고 아니면 뭐야? 이 사이트 시사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코디네이팅을 시켜줘요. 여기서 필요한 걸 쟤네들이 갖고 있고 얘네들이 필요한 걸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런 걸 이제 코마케팅, 제휴 마케팅 해가지고 상당히 잘 나가는 사이트, 아니 삼성 세리 포럼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크고 8번째는 뭐야? 미스터리 쇼퍼라고 이것도 삼성 세리에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직업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직업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요? 아까 말했죠. 비화폐권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뭐예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봐야 되는 게 인프라가 같이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켓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 이 미스터리 쇼퍼라는 건 뭐냐면 이거 민유식인가 어떤 분이 하는 건데 삼성셀이 그 포럼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손님을 가장해서 가서 미스터리 쇼퍼 가서 몰래 사먹고 뭐하고 친절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일이에요. 컨설팅.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대량 이걸 배우죠.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 뭐 요새 파파라치 학원도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쇠파라치라고 아시죠? 네, 쇠고기 파파라치. 네, 왜냐면 정부에서 돈 걸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국내 최초 신고 보상 전문학원. 오케이?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있고 또 지식 전파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뭐 지식인이죠. 그렇죠? 지식인은 토플러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는 프로슈머라고 하죠. 등본 어디에서 어떻게 떠요? 이거를 다 누가 알려준다면 고용을 해야 되지만 이건 뭐예요? 지네들끼리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아고라. 지식 전파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게 뭐야? 단지 이게 지식이냐, 쓸데없는 얘기냐, 이거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소스가 지식산업은 너무 많은 거야. 그죠? 사람들은 점점 지식을 강구하니까 지식산업이 아마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비즈니스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10번째, 영성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영성사업 이렇게 되게 커요. 전국 네트워크로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가 이런 것도 심신단련. 아까 말하는 뭐 사이언콜로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이게 우주선이야. 그래서 뭐야 이게 필 헐리우드. 이게 뭐야 영성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요새 여러분 애기들 막 지식교육 막 하고 있잖아. 막 입시. 반대로 입시에 뛰어드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보면 뭐예요? 은근히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예요? 애들의 뭐예요? 절제력을 키운다고요. 애들이 머리는 똑똑해져서 뭐예요? 애들이 막 흥분하면 막 진짜 긴급출동 SOS 불러야 될 것 같은 애들이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영성. 그래서 막 교회 수련회 가면 막 그냥 애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엄마들이 보내가지고. 이런 쪽 비즈니스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자, 그럼 미래 탐험자에게 7가지 미래 조언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미래에 투자하세요. 오케이?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자꾸 미래에 투자하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가를 틀리더라도 자꾸 여러분이 토플러가 말하는 것처럼 틀리고 맞다가 존재하지 않아. 미래는요. 왜요? 안 일어났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리더야.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누가 만들어 놓은 미래에 좀 붙여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드러커가 한 말이 있어요.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드는 게 제일 편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머리는 미래에 두고 뭐 팔다리는 현실에 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몽상가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몽상 자체가 밥도 안 나오는데 지금은 몽상 자체가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조안 젤린가? 뭐죠? 해리포터 조앤 롤링인가? 걔는 회사에서 왜 쫓겨났다고 그래요? 맨날 일한다고 헛생각한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걔는 그 헛생각을 책으로 낸 게 해리포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요, 쓸데없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좋은 지식산업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미래 조언은 이게 뭘까요? 공항에서 급하다고 막 뛰죠? 급하다고 아무거나 타면은 아무 데나 가요. 그죠? 급하다 해도 내가 시카고에 갈 거면 시카고 게이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바쁘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 사고가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미래는요, 여유가 있을 때 나오거든. 인간이요, 언제부터 미래를 생각했냐면, 먹고 살만해서 동굴에다가 그림 그릴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유가 있어요? 가진 자들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가진 자들이 언제나 미래를 먼저 준비해서 우리가 가버리면 걔네들이 다 세팅해 놓은 거야, 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지금 과거에서 지고 현실에서 진다면 미래에서 이기려면 먼저 미래에 가서 뭐예요? 세팅을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 조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미래 항해술을 익혀야 돼. 기초적으로 미래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떠나고요, 여기서 도착을 할 거면요, 여기 갈 때 미래는요, 변수가 너무 많아. 태풍도 불고, 뭣도 불어서, 그때마다 뭐예요? 향해를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옛날처럼 뭐예요? 뚝심 있게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죠. 그럼,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연 단위로 바뀌는 데에선 일괄성이라는 게 비효율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잡아놔야겠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조율을 해낼 수 있어야 돼. 비가 오면 돛을 내려야죠. 그렇죠? 비가 오면 돛 내리고 뭐야? 엉그리고 있다가 가든 뭐 하든 계속 유기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 유동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유동성이 없었어. 근데 그래도 성공한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의 속도가 100년도 아니었다고. 조선시대만 해도 막 300년, 400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옛날에 장보고 보여주면서 세종대왕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건 링컨 얘기 듣는 건 지금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미래 만화경이랑 여러분 만화경이라고 알죠? 만화경.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별의별 게 다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여러분만의 토플러는 세계의 펀더멘탈로 미래를 본다고 하죠. 그럼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죠. What about you?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는 툴이 기초적이라도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 90%는 다 무슨 툴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추계회사법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야? 보는 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6번째 미래조언은 뭐냐? 미래는 이미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 하지 뭐가 아니라 뭐야? 이미 앞으로라고요. 그죠? 자, 7번째는 뭐예요? 당신의 미래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뭘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다 뭘 그릴까요? 먼저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상상을 해야죠. 중요한 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볼 때도 근거를 보려고 하지만 근거를 보려고 하면 늦죠. 제일 중요한 건 근거 없는 생각이 뭐예요? 상상이라고요. 근거 있는 생각은 분석이라고 한다면 근거 없이 여러분 꼬맹이가 나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될 거예요. 그 근거 있어요, 없어요? 네 다리 길이를 봐라. 전혀 근거 없죠.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거죠. 꿈에다가 근거를 붙여서 잘게 나누면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세요. 어떤 상상이 좋을까요? 긍정적인 상상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세우고 제일 봐야 될 게 밀어붙여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마다 계속 미래를 탐지할 수 있으면서 유동성 있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미래는 재미있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고 혹시나 재미가 없어서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계속 미래를 맞춘다는 거 그 자체도 재밌는 얘기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미래를 보는 법 중에 소수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책이랑 되게 비슷한 책 참고로 같이 읽으면 좋은 게 태핑 포인트랑 비슷한 책이고 이거랑 또 비슷한 책이 블링크라는 책이 있어요. 블링크. 그렇죠? 3초의 법칙. 끔떡하는 거. 즉시성. 그렇죠? 아까 말하는 그게 제가 말하는 플래닝이 아니라 퍼셉션이라는 게 그 블링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은 소수상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최근 사례들이랑 되게 많이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미래가 트렌드화되고 미래를 누가 주도하는지 또 내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걸 누구를 보면 아는 거예요. 미래는 다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소수가 만들고 그 소수가 만든 걸 다수가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 뿐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